(2025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요. 이제 새로 다가오는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상호관세 문제를 팩트시트 형태라도 타결짓고자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의지가 강한데, 글쎄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3,500억 달러를 선납해라라는 문제를 잘 풀어갈지 어떨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장관 이런 관련된 분들이 미국을 굉장히 자주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빈손이에요. 저게 뭐지? 누구를 만나고 오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왜 저 사람을 만나지? 그리고 통화 스와프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예단일 수도 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에이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간의 상호간수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큰 진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아무 진전이 없으면은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능력 없는 정부로 찍히게 되죠,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갈 때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거 한미 관계를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스가를 앞세우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마스가를 계기로 해갖고 15% 관세를 받아내서 휴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이 상호 관세 문제 결말을 못 짓고 또 3,500억 달러 선납 문제가 풀지 못하면 상당히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좌파들이야 미국이 날강도니까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아마 저 강원도 산골이나 저 전라도, 경상도, 도매산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미국하고 척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 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규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조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력자들, 관련자들은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들을 계속 미국에 보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에 안에 안 되면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렇다고 미국한테 책임을 덮어씌웠다가 미국이 더 까탈스럽게 나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 때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을 주겠다, 이런 검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래가면서 어떻게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렇겠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뭔가 하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손을 봐서 한국이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축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몇 차례 참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재처리한 걸 갖고 플루토늄 가지고 지금 원자폭탄은 만들지 못하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사용 후 핵연료로 쓰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목수연료라 그러는데, 믹스드 옥사이드 퓨얼이라고 하는데, 이 목수연료는 지금 순수하게 우라늄을 농축한 핵연료보다 값이 비싸고, 그리고 성능이 나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자동차 모시는 분들, 휘발유나 디젤을 넣을 텐데 거기에 물을 탔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하여간 성분이 나쁘다, 그러면 엔진 망가지죠. 엔진이 망가집니다. 목수연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값도 비싼데다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핵연료가 워낙 많으니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은 긁어서 목수연료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줄인다, 완전히 버릴 거는 영구 처분한다. 그러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줄어드니까 그거 하나는 좋을 겁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꼭 풀 필요는 없어요.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왜 이상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2015년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할 때
그 원자력 협정하는 대한민국 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 포럼, 학자들 중심으로 포럼을 만들었고, 그 포럼에 참여해서 뭐 우리끼리 논의한 것들을 이제 한국 대사한테 전달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20%까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축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한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해서 합의가 되면 20%까지 농축을 할 수 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하나로라고 하는 영구형 원자로는 한 30% 농축된 걸 써야 돼요. 영구형 원자로는 더 고농축을 씁니다. 그 해결료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0% 농축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단 한 번도 한미 고위급 회담을 해서 농축 문제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걸 꺼내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새삼 농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고위급 회담해서 합의하면 우리는 20% 농축은 할 수 있어요. 20% 농축만 해도요. 하나로에 들어가는 영구형 원자로 조금 더 농축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 해결료는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원자력 잠수함 있죠. 원자력 잠수함용 해결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는 SMR이라고 하는 SMR과 비슷한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는데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90%로 농축된 거기 무기급 원자폭탄급 해결료를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이 잠수함을 한 30년 정도 사용하는데 한 번도 빼지 않습니다. 근데 잠수함은요. 물속을 다니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따개비가 붙고 이끼가 붙고 이게 붙으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는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고동색이라 그러나 자줏빛이나 이렇게 칠하는 게 그게 조개 같은 게 붙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에도 불구하고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배도 한 3, 4년 다닌 다음에는 육지에 도크로 올린 다음에 땅에 끌어올린 다음에 아주 그 모래를 쏴주는 포가 있어요. 그걸로 확 모래 뜯어내고 거기 싹 긁어낸 다음에 새로 빼입대해서 물에 집어넣습니다. 잠수함은요. 6년마다 보통 꺼내가지고 잠수함은 길잖아요. 그래서 절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 붙어있는 따개비 다 띄어낸 작업도 하지만 절단을 해요. 절단을 왜 하는가 하면 잠수함에는 해치라고 해서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는 구멍 외에는 뭐 부속품이나 뭘 장비를 넣을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잠수함에도 돌아가는 베어링들이 많잖아요. 그 베어링들도 교체해야 되고 또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교체할 게 많습니다. 근데 교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부속이나 다 교체한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그렇게 절단을 할 때도 원자로는 손은 안 대는데 우리나라는 20% 농축한 우라늄을 연료로 쓰게 되면 그 6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20% 농축 우라늄은 꺼내야 되고 새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원자력 잠수함 절단해서 정비를 할 때 그때 원자로 열어서 핵전력 고체하면은 우리는 뭐 문제없이 3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도 원잠을 미국과 협의만 잘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농축을 하는 이유는 원잠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 성금 모으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한국형 항모를 원자력으로 할 수도 있죠. 미국처럼. 뭐 우리나라 원자력 항공모함이 미국의 니미츠급보다 작겠지만은 그래도 원자력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한 20% 농축한 걸 집어넣으면 그 배도 6년마다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해결력 꺼내서 새 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이재명 정권이 계속 떠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40% 50% 농축해도 좋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단서가 붙을 겁니다. 농축을 하려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
재처리를 하려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20%든 40%든 재처리든 농축이든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자 농축과 재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농축과 재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농축을 못하고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갖고 와서 핵연료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농축을 해서 직접 핵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핵연료를 만드는 용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늘려가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것도 또 수명이 다하면은 허가 기간이 다하면 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서 지금 26개 돌아가는데 40기, 50기 돌리면 그 돌아가면 전기가 푹 떨어지죠. 그러면 AI 산업 키우는데 전기가 쌓여 좋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그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키울 계획도 없는데 농축과 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핵무기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 핵무기 지금 만들 수 있나? 근데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은 착각에 빠지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면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관계 나빠서 어려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쉽게 못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되게 웃긴 게 이번에 이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면서 원자력 발전 문제를 산업자원부가 하던 거를 환경부에 넘기겠습니다. 근데 환경부 장관이 김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원자력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럼 원자력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장관 과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산업부가잖아요.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소 짓겠소라고 허가를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해주는 즉 규제기관이 누구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산자부는 원자력을 짓자 그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조건이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원자력 발전 업무를 지금 기후환경부가 가져갔으면은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을 짓겠소 해야 되는데 지금 기후환경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지을 땅이 없다, 지을 곳이 없다라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을 땅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걸 없애버려서 그렇지. 또 지을 데가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신청도 안 해. 즉 김성환 장관은 자기가 원자력 발전 가져갔으면 이걸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외교부를 통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원자력 발전 느리지도 않는데 오히려 줄여갈 건데 이게 뭐지?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뭔가 일하는 것처럼 한미관계에 뭔가 타결이 된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실은 미국은 고위급 회담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60%든 90%든 농축 못하고 재처리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협정을 바꾸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앞으로 한국 에너지의 주력을 신재생으로 바꾸겠다. 에너지 전환. 처음에 탈핵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탈원전 정책. 제가 탈핵 비판한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바꿨는데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은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 이제 새로운 발전으로 들어오니까 새로운 산업이 되죠. 그런 새로운 산업권을 할 때 이 민주당 주력 세력들이 그 사업권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허가권을 따내면 이게 정치자금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서 굉장히 의심하는 게 과거 국힘당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도 대장동에 아파트 짓자는 검토는 수도 없이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되는 방향으로 룰을 바꿔서 이재명은 해버렸고 대장동은 개발됐고 거기서 천화동인인가 화천대유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1000배 가까이 벌었죠. 1000배 정도. 근데 그 수익금을 가져간 사람들 중에 이재명 씨가 정치인을 할 때 뒤에서 쩐주가 된 사람이 없는가 그걸 계속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돈을 받았고 썼으면 거릴 텐데 3쿠션으로 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선거할 때 알아서 사람 동원해주고 그 의리를 지키는 거죠.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산업에는 민주당을 따라온 좌파 정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탄탄해. 근데 새로운 산업이 열리면 들어갈 여지가 있죠. 내가 이 정부랑 통한다고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잡고 그 돈을 갖고 다음 대선에서 또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서 원자력을 죽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을 하니까 실제로 원자력은 죽이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제철이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노는 거죠. 사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기가 어떤 건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안보를 강화하려면 방산이 발전해야 돼요. 근데 방산을 쭉 키워서 지금 핵무기를 제외하고 남북의 무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앞서가 있고 우리가 뭘 개발하면 북한이 막 따라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하여간 장거리 미사일하고 ICBM하고 핵무기만 제외하고 되게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에서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중에 중요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 미사일, 그 다음에 전두환 때 시작해서 진수는 언제 했나? 하여간 그 장보고급 잠수함, 뭐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 그 다음에 우리 T-50, 그 다음에 KT-1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영실함 진수식에 본인도 안 가고 총리도 안 가고 국방부 장관도 안 보냈습니다. 합참의장도 안 보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면서 방산을 위하는 척합니다. 물론 방산이 돈을 벌어오고 일단은 그거는 반겨요. 수출되고. 원자력도 수출되는 건 좋아요. 근데 국내에 짓는 거 싫다는 거지. 참 이상해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군의 전력이 강화되는 건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방산의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건 좋은 모습. 한국 원전이 수출되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에 원전을 짓는 건 반대다. 이 원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 신규 사업에 자기 세력이 붙기 위한 거고 방산 부분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이죠. 이것이 지금 이거를 읽어내면은요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사악한 정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박정희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 그 다음에 위기에서 구출해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를 해도 국가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YSDJ 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뭐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걸로 했는데 민주주의를 위한다면서부터 이제 국가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뭐 만나고 뭐 금융실명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뭔가 하면은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은 저처럼 직장 생활을 30몇 년 하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먹고 사는 거, 생계형 정치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조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YSDJ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를 했다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 세력,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대장동 사건이 그래서 수상한 거예요. 누가 하나 지자체장이 되거나 뭐가 되면은 그 이권 관계를 다 딸 수 있거든. 옛날에 박정희는 자기 대통령 되었고 그 이권을 인마이 포켓한 독재자들은 필리핀의 마르코스라든지 숱하게 있습니다. 박정희 인마이 포켓 안 하고 국가 개발로 해서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권 출신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만 돈이 나오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원전이 뭐 중요하다. 그들은요 원전을 싫어하는 국민 여론을 업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바꾸고 신재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정치자금 만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좌파 정치인들 이재명 정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제철이 농축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에이펙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기 사건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